향상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이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머를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머가 실제로 그 유닉스 프로그래밍에서 그 주기적인 어떤 일을 반복할 때나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어떤 이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를 한번 구현해 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파일 방법은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실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려면 이 L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뜻하는 거죠. 이게 소문자 L인데 라이브러리 같이 링크해야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지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얼타임의 RT 이 R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죠. C 라이브러리에. 그래서 요걸 이제 가져다가 같이 링크하겠다라는 의미로 요걸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모습을 보면 GCC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EX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 파일, 컴파일러 소스 파일, 그리고 링크될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컴파일 방법을 가지고 하면 컴파일이 잘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자료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몇 가지 자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그 이벤트입니다. 요 타이머를 구현할 때 사용되는 기술이 시그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그널에.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을 통한 이제 통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향상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그 이벤트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이 스트럭처가 구조체죠. 이제 구조체인데 실제로 아마 이걸 보시면 잘 이렇게 떠오르진 않으실 텐데 우선 예제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아마 코딩을 하는 감각들이 이제 익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의 요소들은 sig ev notify에서 노티피케이션 방법이다.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티 준다고 하죠. 그래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타이머니까요. 타이머니까 주기적으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sig ev, sig number 이거는 어차피 이제 시그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주는 방법 중에 방법이 시그널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어떤 시그널을 사용할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번호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 라인에서 여러분이 유닉스 프롬프트 명령어 라인에서 이 키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L을 하게 되면 이제 시그널 리스트가 나옵니다. 시그널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따가 예제를 보면서 그거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ig 이벤트 밸류 그러니까 이제 sig 이벤트의 이제 약자가 되겠고 노티피케이션과 함께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시그널 번호와 함께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g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펑션 이건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그리고 sig 이벤트를 노티해주는 어트리뷰트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sig 이벤트 노티피케이트 스레드의 ID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타이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제 타이머를 발생시키죠. 주기적으로 타이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인터벌 타이머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은 이제 명세라는 뜻이고요. 이 인터벌의 I, 인터벌은 이제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타이머, 뭐 시간 간격이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타임 스펙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IT 인터벌하고 IT 밸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예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간편합니다. 타임 스펙은 그 시간을 넣어주는, 시간을 명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명세죠. 그래서 이것도 구조체로 돼 있어요, 각각. 그래서 이게 뭐 초를 가르쳐 준다든지 그 하부 시간 있죠. 좀 더 자세한 시간들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우선은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소스를 작성해 봤는데요. 그 소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 입출력에 대한 그 헤더 파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ime.h, 여기 이제 타임 스펙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signal.h, 시그널을 사용해서 시간은 이제 시간을 저장하는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게 있고, 이 시그널에는 시그널을 전달하는 그런 함수하고 그 자료 구조들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해줘야지만 이제 이런 그 구조체들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 알고 프로그램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세세한 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고 이게 잘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해서 한번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아이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디가 필요한데, 왜냐면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아이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학생증 번호처럼 이렇게 이제 타이머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할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받을 시그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형태로,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그널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뭐 여기서는 이제 시그리얼 RTmin, 시그RTmin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명령어 쉘 프롬프트 상에서 이것도 좀 이따 한번 해보죠. 킬한 다음에 -L을 이렇게 하면요, 34번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시그RTmin이요. 이렇게 하면 시그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64개인데 그걸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우리 요걸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타이머 하면 알람 생각이 나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시그 알람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시그 알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사용하니까 define으로 해서 매크로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전체 그 프로그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이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를 스타트 시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를 스탑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타트 타이머가 보이죠? 스타트 타이머. 스타트 타이머에서 이제 그 타이머를 이제 만들고 타이머를 셋하는 이제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스타트 타이머, 이제 타이머를 시작시키는 거는 이 타이머를 만들고 타이머를 시작시키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만들고 시작시키고 이제 그 부분을 볼 텐데, 그 주요한 내용은 이 두 개입니다. 타이머 크리에이트, 타이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머 그 시간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준비해서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준비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 이제 타이머 크리에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타이머 이벤트를 시그널 이벤트를 정의해야 됩니다. 시그널 이벤트. 그래서 이 이벤트는 바로 전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노티피케이션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시그 이벤트, 시그널 형태로 노티피케이션 할 거다. 시그널 형태로. 그래서 이거 정의한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할 시그널 넘버는 뭐냐? 시그 NO다. 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의했죠. 시그널 넘버. 우선 시그 RT min으로 이제 정의를 했네요. 34번. 34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데서도 쓰니까 이렇게 이제 define으로 해서 한꺼번에 수정하려고 이렇게 define으로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sig ev value 그 시그널 그 밸류의 포인터는 뭐냐? 그럼 클럭 리얼타임이다. 이게 이제 그 클럭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인데 리얼타임입니다. 이거는 그죠? 리얼타임으로 서비스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뭐 시그널을 사용해서 타이머 하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그냥 정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구조체를 설명하는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런 관례를 가지고 프로그램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그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있는 거죠.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맞춰주고 얘들 둘은 맞춰주고 시그널 넘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시그 이벤트 타입의 구조체인 TE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타이머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시스템에 타이머가 만들어져요. 타이머 크리에이트라는 아주 고마운 펑션이 있어요. 타이머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이제 클럭 리얼타임으로 여기도 넣어주고요. 그럼 이거 똑같죠, 이게. 네, 방법입니다, 방법.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TE를 여기서 앰퍼샌드 해가지고 넣어주죠. 앰퍼샌드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TE 구조체를 전체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TE의 주소를 던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이머 아이디를 또 앰퍼샌드를 넣어주면 뭐 값을 채워서 보내주겠죠. 여기 지금 타이머 아이디 여기서 선언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그냥 변수의 그 영역만,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영역만 선언한 거죠. 그 영역에 주소를 던져주면 그 주소를 찾아가서 타이머 크리에이트가 아이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타이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들어졌을 뿐 아직 사용을 위한 준비가 안 됐죠. 왜냐면 시간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value라는 걸 사용하는데 value는 iTimer 스펙입니다. iTimer 스펙은 인터벌 타이머의 그 명세를 집어넣는 부분입니다. 명세. 그래서 요거는 인터벌 타이머 값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IT 인터벌 값을 집어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는 이게 이제 타임 스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타임의 구조는 뭐냐? 타임의 저장 구조는 뭘까요? 시간을 저장해 주는 겁니다. 초, 1초. 이 n은 나노입니다.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마이너스 9승 초. 그러니까 이게 100만이 들어가면 이 공이 9개가 들어가면 100만이 아니죠. 100만은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제 9개입니다. 9개. 9개 분의 1초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없네요. 나노세컨드 이제 안 넣는데 여기에 1하고 0 9개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1초가 되는 거죠. 1초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넣을 필요 없잖아요. 1초 넣으려면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0초서부터 1초 바로 전까지 10의 9승만큼 잘라서 그 정확도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터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그렇게 그 정확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린 타이머가 1초마다 발생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10 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의 그 시간값을 세팅합니다. 타이머 셋타임 하면 타임을 셋한다는 느낌이 팍 오죠. 그리고 이 타이머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 만들었는데 그 아이디가 뭡니까? 그 아이디가 타이머 아이디 여기 있죠.
요 아이디 받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타이머의 아이디를 세팅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 셋 타임도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의 자세한 스펙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요거 이제 약간 향상된 예제를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니까 약간 교과과정 외적으로 좀 더 발전된 예제를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해보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밸류를 넣어줍니다. 시간값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밸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타이머 세팅이 이 타이머 아이디라는 타이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하고 그리고 시그널 사용하는 시그널 넘버가 있습니다. 시그널 넘버가 있고 리얼타임으로 하고 그 타이머에다가 시간, 밸류를 세팅해 줬는데 그 밸류는 1초 0초입니다. 1초 0 나노세컨드입니다. 그게 1초입니다. 1초.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타이머를 하면 뭘 만들어진 겁니까? 스타트 타이머를 하면 타이머를 만들고 그리고 타이머의 타임 값을 세팅한 거죠. 그럼 이제 타이머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타이머가 만들어집니다. 함수 설명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 타이머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멈추게 해야 되겠죠. 멈추는 펑션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이와 같습니다. 아까 스타트 타이머를 할 때 그 타이머 셋 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세팅을 했죠. 그래서 아까는 1초 0 나노세컨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0초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죠. 왜냐면 뭐 간격이 없는데요. 타이머가 주기적인 타이머를 하는데 간격을 안 넣습니다. 이렇게 0을 넣어주면 그 타이머가 이제 동작을 안 하겠죠. 왜냐면 그렇죠. 0초마다 하는 거니까요. 이러면 이제 그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터벌 타이머 스펙에다가 밸류를 정의한 다음에 똑같이 밸류하고 인터벌 타임이라는 그 타임 스펙이 있습니다. 타임 스펙이 그거를 그 이제 0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세팅을 하면 그 타이머가 이제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지정한 펑션은 뭐냐면 타이머 콜백이라는 펑션인데요. 이거는 어떤 곳에 사용할 거냐면 이제 그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와서 그 지속적으로 올 때마다 이 타이머를 이제 수행해 줄 거거든요. 타이머를. 근데 뭘 수행하죠? 뭔가 콜백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호출해 줄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타이머 핸들러가. 그래서 그 핸들러에 해당하는 함수가 타이머 콜백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받을 때마다 받았다 타이머 시그널 하면서 시그널 값을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운영체제가 넣어줍니다. C 라이브러리가 넣어줍니다. 시그널에다가 우리는 이거를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시그널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프린트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요까지 이제 함수에 대한 그 셋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메인 펑션을 한번 볼까요? 그 많이 워닝이 나기도 하는데 int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자 sig 액션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sa를 선언해 준 다음에 sig 액션에 sa 플래그를 sa sig info를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교과 과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 sig 액션 여기다 이제 함수를 등록해 줘야 되죠. 그러면 타이머 언더바 콜백 해서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시그널을 받을 때 이 sig 액션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sig 액션을 시그널 넘버랑 이렇게 같이 등록해 줄 텐데 요 시그널을 받으면 요 sa에 있는 요 펑션을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g empty set 해서 매스크를 채워주고요. 매스크를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sig 액션 해서 그 요 시그널을 받으면 요 펑션, 요 sig sa에 있는 요 펑션을 이제 수행해라. 요 펑션을 수행해라. 요 시그널을 받으면 sig no가 뭐였죠? 아까 sig rtmin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에러 처리를 이게 만약 마이너스 1값을 리턴하면 이거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치를 다 해주고 스타트 타이머를 해줍니다. 스타트 타이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 타이머 하면 타이머 크리에이트 하고 그리고 타이머 시간을 세팅해서 타이머를 시작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인에서 한 일이 뭡니까? 메인에서는 그 어떤 시그널을 받으면 어떤 펑션을 수행해줘라 라는 걸 세팅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인은 어떤 시그널을 받으면 어떤 펑션을 수행할 겁니다. 요걸 세팅한 거고요. 스타트 타이머에서는 뭘 했습니까? 주기적으로 이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 주기적으로 이 시그널을 보내줄 장치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메인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메인 부분은 시그널을 받으면 수행할 걸 넣은 거고요. 스타트 타이머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그 타이머죠. 이게 타이머를 셋업한 거죠. 시간이 되면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메인에서는 그걸 이제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 타이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를 받으려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되니까 비지 웨이팅 합니다. 이거 얘를 위해서 이제 비지 웨이팅 한 거죠.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이 이제 짜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while문에다가. 근데 얘는 while이 true인 상태에서 세미콜론이 되어 있죠. 이게 no operation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이 비지 웨이팅 계속 도는 겁니다. 컨트롤 C 누를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이 타이머를 만들고 타이머가 보내주는 시그널을 받을 때마다 이제 어떤 그 메인이 자기가 등록한 함수를 계속 그 시그널을 받을 때마다 수행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킬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L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그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살펴보면 sig 행업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리고 sig int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이 64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그널이 64개가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sig alt min이라고 해서 이제 요 34번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저 모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 sig usr1하고 sig usr2입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고요. 그리고 sig term이라든지 sig sto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를 했고요. sig alt min을 이용해서 34번 그러니까 정해진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은 요걸 사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ke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ake 파일 cc 한 다음에 gcc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타이머를 만드는 거니까 타이머라는 이름으로 해서 타겟을 만들어주고 타이머.c 해가지고 만들고 탭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컴파일러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아웃풋이 뭡니까? 요게 되면 되겠죠? 타이머가. 그럼 그거는 어떻게 가리킵니까? 이렇게 $@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c는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꺽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컴파일 방법 말씀드렸는데 -L에 리얼타임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지우는 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탭 치시고 RM에서 이제 리무브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그 이 역슬러시는 이 RM의 어떤 에일리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닉스 시스템 시간에 배우셨죠? 에일리어스를 넣어가지고 이 RM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왜 무시합니까? 무조건 지우려고요. 무조건 지우는데 타이머를 지우면 되겠죠. 타이머. 여기에 이제 $s를 쓰면 요걸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요 표시는 요 그 룰에 타겟 쪽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이 클린이 되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안 되고 요렇게 써주시면 이제 지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시면 명령어 모드로 나가고요. 여기서 저장하고 바로 나가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Z를 2번 누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Z를 두 번 누르란 얘기죠. 명령어 모드입니다. 명령어 모드로 가려면 ESC를 한 번 이상 눌러주시면 됩니다. ZZ.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timer.c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이제 include를 하시고요. 그리고 stdio.h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니까 당연히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밑에도 include를 두 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넣으면 좋겠죠. 그럼 이거 한 줄이죠. 한 줄이면 yy 하면 양크가 됩니다. 한 줄이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클립보드 같은 곳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걸 이제 화면에다가 하려면 P를 누르면 되거든요. 프린트거든요. 지금 다 명령어 모드입니다. ESC를 눌러서 명령어 모드로 간 다음에 YY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YY를 누르고 P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복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뛰어가고 싶죠. 바로. 그럼 이제 W를 누르면 됩니다. 명령어 모드에 W를 누르면 이렇게 팍팍 튀어갑니다. 다음까지 갔죠. 그 다음에 요 stdio를 time.h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 stdio를 change word 명령어 상태에서 cw 해가지고 time 됐죠? 여기 달러 모양이 나타나죠? 거기까지란 얘기입니다. ESC를 눌러주면 이제 완성이 되고요. 똑같이 YYP 한 다음에 복사해주고 W 두 번 눌러서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signal.h ESC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편집하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타이머죠. 타임이 아니라 타이머 타입으로 타이머 아이디, 우리가 타이머 크리에이트 할 때 예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efine에서 시그널 넘버 정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쓴다 그랬죠? 34번이었죠. sig_alt_min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sig_alt_min 대신에 34번을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34 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도움 될 겁니다. 코드는 리더빌리티가 되게 리더빌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코드는 34 이렇게 쓰면 팍 안 들어오죠. 근데 sig_alt_min 이거 시그널 쓴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스타트 타이머. 그래서 이제 스타트 타이머를 한번 해주는데요.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이드,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초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struct sig_event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고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타이머 spec 타이머 값 이제 집어넣으려고요. 인터벌 타이머 값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2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sig_event notify 어떻게 notify 할 거냐? 그러면 sig_ev 이렇게 sig_event 시그널로 보내서 보여줄 거다. 여기도 이제 YYP 한 다음에 하면은 여기까지는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sig 넘버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CW를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CW 한 다음에 sig NO를 친 다음에 ESC를 딱 누르면 나머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명령어 모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YYP 해가지고 또 하고요. sig_ev에서 이제 VALUE에서 이제 밸류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밸류에 포인터를 이제 넣어줍니다. 포인터인데 이제 클럭 리얼타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이제 크리에이트 합니다. 타이머 크리에이트 클럭 리얼타임 하고 이제 sig 이벤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ID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는 지금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죠. 그냥 기억 장소만 할당받았습니다. 그럼 값을 누가 줍니까? 얘가 줍니다. 타이머 크리에이트가. 앰퍼샌드를 해준 이유는 그겁니다. 얘한테 값을 넣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머 크리에이트가 네 아이디는 이거야 하면서 운영체제가 우리한테 줍니다. 요 이벤트에 맞게.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넣어줘야 되죠. 그럼 밸류에 it에 밸류점 타임 밸류 sec 꼭 tv처럼 생겼군요. 타임 밸류. 처음엔 저도 그렇게 외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똑같고 tv에 나노세컨드죠. 나노세컨드. 나노세컨드는 뭐 0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밸류에 대해서 이제 넣어준 거고요. 똑같이 이제 EYY 했습니다. 여러분 두 줄을 다 복사하려고 EYY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P를 합니다. EYY를 하니까 투라인이 양크 됐습니다. 이제 리눅스에서는 양크라고 하는, 유닉스에서는 양크라고 하는데 클립보드로 이제 카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를 하니까 프린트 돼서 화면에 프린트 된 겁니다. 화면에 프린트 됐다는 건 에디팅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밸류가 인터벌이 되죠. 그럼 이 밸류 앞에서 CW 한 다음에 INTERVAL 인터벌을 입력해주고 ESC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성공적으로 고쳐졌죠. 그래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밸류도 인터벌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V에 위치시킨 다음에 우리가 CW 한 다음에 인터벌로 했던 게 바로 전에 했죠.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점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점을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시간 세팅이 됐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 한 줄을 괜히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커서가 있는 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Shift J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타임을 해줍니다. 타이머. 여러분 의견 조사에서 이런 한 번쯤은 VI 에디팅 할 때 사용한 하키를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 아이디 0 밸류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 타이머가 끝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코멘트니까 스타트 타이머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스톱 타이머를 한번 스톱 타이머를 해보면 되는데요. 스톱 타이머는 지금 어떤 형태죠? 지금 스톱 타이머는 이렇습니다. 스톱 타이머는 요 아이 타이머 스펙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같습니다. 이 1하고 이게 00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커서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YY를 합니다. 그래서 스톱 타이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카피하면 되는데 되게 많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줄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6YY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et new 해서 set 넘버를 하면 앞에 이제 넘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시 콜론 커맨드로 콜론을 넣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19번째 줄부터 지금 24번째 줄입니다. 19번째 줄부터 24번째 줄까지 양크해라. 이렇게 합니다. 양크. 그럼 6라인이 양크 됐죠? 그럼 여기 가서 바로 윗줄에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P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다 복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줄 띄워주면 좋겠죠? 그러면 Shift 5를 눌러서 이제 한 줄 띄워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0으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복잡하게 많이 넣으니까 이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 37번째 라인에서 지금 브레이스를 닫았는데 뭐 여기는 뭐 28번째 라인이랑 매치가 되는 거 확실히 확인이 됐죠. 요걸 확인하려면 명령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5번을 누르면 %죠. %를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닫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5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문자 5를 하면 밑에 라인에 편집 모드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콜백 펑션 그거를 한번 타이머 콜백 해서 그리고 얘는 이거는 시그널 넘버를 이제 이렇게 받죠. 시그널 넘버를 받게 돼 있고 그 받을 때마다 이거 이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어떤 시그널을 받으면 수행할 그 핸들러입니다. 핸들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겠습니다. 캐치드 타이머 시그널, 그죠? 그 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시그 NO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그냥 프린트하는 걸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떤 기능을 넣으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펑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규먼트 카운트 뭐 이렇게 이게 더블 포인트고요. 보통 이게 여러분이 좀 보기 쉽게 쓰겠습니다. 아규먼트 카운트 argc 아규먼트 베리어블 argv 해서 넣고요. 시작시킵니다. 오픈 브레이스, 그래서 이제 브레이스를 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그 시그널을, 시그 액션을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채워주죠. 플렉스에다가 SA 시그 인포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YYP에서 여기 이제 시그 액션이 들어가죠. 시그 액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펑션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머 콜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 엠프티 셋 해서 앰퍼샌드를 넣고 sa.sa 언더바 매스크를 해주면 됩니다. 요 앰퍼샌드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C 언어는 콜 바이 밸류입니다. 그래서 값을 넘겨주면 이 값이 변화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SA 매스크라는 게 지금 메인 쪽에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메인 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억 장소가 있고 주소를 넘겨주면 이 시그 엠프티 셋이라는 펑션이 메인의 영역에 와서 이 SA를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그 엠프티 셋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앰퍼샌드로 이 주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 액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등록해 주는데, 우리가 시그 NO 있죠? 아까 위에서 디파인으로 했던 거, 그걸 받았을 때는 그 펑션을 등록한 그 시그 액션 구조체 SA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에러입니다. 에러가 되고, 에러면 이제 에러 핸들링을 해줘야 되죠. 그럼 프린트 F 한 다음에 시그 액션 에러가 났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에러 나면 이거 끝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타이머에서 이제 스타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while 1 한 다음에 no operation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지 웨이팅입니다. 비지 웨이팅이 되겠습니다. 비지 웨이팅이 되겠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한 루비거든요. 1이면 true니까 무한 루비고, 무한 동안 이 세미콜론을 수행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은 뭡니까? 그 라인 구분자 아닙니까? 이게 라인 구분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스타트 타이머를 수행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스타트 타이머를 쥐었다고 생각하면 요거만 수행이 되겠죠. 요거만 지금 커서 있는 자리. 그래서 요게 이제 널 오퍼레이션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아줘야 되겠죠, 메인을. 그래서 또 퍼센트로 제대로 닫았구나 확인하고, 이것도 메인 이렇게 해줍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요걸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은 지금 메이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메이크 합니다.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 한번 읽어볼게요.
타이머.c 인펑션 스타트 타이머에서 났대요. 근데 타이머.c의 17번째 줄 14번째 칼럼에 있답니다. 에러는 클럭 리얼타임 언티클레어드 이런 거 없다고 선언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CLOCK인데 CLO 썼죠? 예. 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럼 요거 고쳐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머.c의 17번째 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17 하면 17번째 줄로 갑니다. 타이머.c의 17번째 줄로 가서 갔죠. 예, 그러면 이제 CLOCK 요 L을 R로 고치면 되는 L을 K로 고치면 되죠. 그럼 한 글자 리플레이스 R을 명령어 상태로 누르고 K를 누르면 그 글자만 바뀌고 끝납니다. 자, 이제 클럭 리얼타임이 됐고요. 이제 지금 명령어 모드인데 대문자 Z 두 번 누릅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메이크를 합니다. 지금 컴파일은 안 돼 있겠죠? 그죠? 메이크 에러가 났으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ls 하면 타이머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수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지금 오류가 없고 항상 주의하실 건 요거 잊지 마십시오. 요거 없으면 아까 그 이 타이머 크리에이트나 이런 부분들 다 없다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걸 수행할 때는 점 슬래시하고 타이머를 합니다. 점 슬래시를 넣는 이유는 타이머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닉스는 보안을 위해서 이 점 슬래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가 기본 패스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디렉토리를 기본 패스로 넣으면 보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머를 한번 수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초마다 아까 그 핸들러 펑션이 콜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캐치 타이머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34번 시그널이랍니다. 자, 컨트롤 C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타이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그 시그널에 의한 시그널 핸들러를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타이머 콜백이라는 걸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모드 프로그래밍 상에서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